네, 안녕하세요.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. 6월 10일 수요일입니다. 오늘 방송은 엊그저께 어제였죠. 이 중국 동포교회 쉼터에서 중국 동포 코로나19 감염자 집단 발발을 해서 상당히 이슈가 되었습니다. 모든 언론 매체들이 거의 다 이 소식을 긴급하게 전달을 했는데요. 그래서 그 내용과 함께 관련돼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중국 동포들은 어제 소식을 듣고, 많이들 속상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지금까지는 잘 대처해 왔는데, 이거 웬 날벼락이냐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그 중국 동포의 감염 확진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죠. 그래서 상당히 좀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였고, 그리고 이 추세로 계속 잘 방역에 대처하고, 이 중국 동포에게는 이 감염자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자라고 하는 이런 또 움직임도 이 동포 사회에 있었습니다. 그러나 참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마련이고, 또 국내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가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상당히 많죠. 한 뭐 80만 명 이상이 되니까요. 어느 누구 하나 방심하게 되면은 이렇게 또 집단 감염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좀 다시 한번 관심 가지고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이 코로나19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 생활적 거리두기로 이 전환을 했죠. 그래서 좀 뭐 정부 정책도 이 뭐 소모임이라든가 일반 생활 이런 활동은 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라.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이제는 코로나19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장기적으로 계속 또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진단들이 많고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이 계속 생활 활동은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생활적 거리두기로 하면서 이 방역 당국은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 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번에 그 중국 동포 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그 발발은 이 다단계 방문 판매 업체였습니다. 이 노인들을 주 상대로 하는 업체라고 그래요. 뭐 리치웨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. 거기에 이 64세 된 중국 동포 한 분이 참가를 했던 것입니다. 근데 마침 그분이 이 중국 동포교회 쉼터에서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. 그래서 이분이 7일 먼저 이 확정 판결을 받았고요. 그 다음날 8일날 또 8명이 추가적으로 확진 판결을 받았습니다. 이 확진 판결을 받은 사람들 몇 면을 보니까요, 뭐 60대가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, 뭐 70대가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, 또 80대도 한 분 계셨습니다. 중국 동포교회 쉼터를 운영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곳이죠. 그리고 또 이 연세가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무이탁 노인들이 많이 거주해 오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.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번 노인들이 이번에 좀 많이 이 감염이 된 것 같습니다. 이 코로나19는 60대 이상자에게는 다소 치명적일 수 있다.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 중국 동포의 교회 쉼터로 인해서 동포 노인들의 어떤 이 코로나19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이런 또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중국 동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뭐 일자리도 잃으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가면서 또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크고 작은 이렇게 뭐 쉼터 같은 곳이라든가 이 공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곳에서는 나 혼자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감염 예방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서울 구로구 같은 경우 이 중국 동포
싱토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죠. 지금 통계를 보면 한 5만 명 이상 가까이 됩니다. 뭐 가리봉동 지역을 해서 또 그냥 구로 시장을 끼고 있는 구로동 지역, 중국 동포들 밀집 거주 지역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. 이 구로구에서는 지난 신도림역 보험회사 콜센터에서도 이 집단 감염이 일어나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끌었었죠. 그리고 가리봉동에 위치하고 있는 만민중앙교회에서도 이 집단 감염이 발생되어서도 상당히 관심을 끌었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마다 이 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으로 옮겨 붙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제 우려의 시선을 많이 보내왔습니다. 그래도 그때도 중국 동포의 감염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그래도 상당히 안도하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. 이번에는 이 중국 동포교회 쉼터에서 이렇게 9명이 또 집단 감염자가 나오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중국 동포들의 그동안 이 방역에 힘써왔던 이런 부분들이 다소 이렇게 물거품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또 생각들을 들게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구로구가 8일, 9일 이틀에 걸쳐서 이 중국동포교회 쉼터하고 그리고 또 이 교회에 등록된 교인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이 검진을 펼쳤는데요. 그나마 추가적인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이 중국동포교회 쉼터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은 더 이상 확산될 것 같지는 않고요. 거기에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같습니다. 그럼에도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바로 이 중국동포 쉼터의 집단 감염의 원인 제공을 했던 이 리치웨어 이 방문 판매 업체 이쪽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곳곳에서 또 이렇게 그냥 감염을 발생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서울시에 따르면은요, 그 다단계 후원 방문 판매 사업자 등 총 한 7,333개소가 있다고 합니다. 이 파악된 것이요. 그래서 이곳에 대해서는 방역수치 준수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. 근데 요번에 문제가 됐던 리치웨어는 그 홍보관이 무등록 홍보관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등록되지 않고 이렇게 홍보관으로 활용하는 것도 상당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것이 좀 활동을 하는 것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. 어쨌든 특히 이 동포 노인분들께서 좀 다소 코로나19 때문에 무료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다단계라든가 방문 판매에 또 이렇게 몸담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. 이럴 때에서 좀 더 자중을 하시고 이 코로나19가 잠잠할 때까지는 좀 더 조심을 하는 것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중국 동포 노인분들은 또 이렇게 쉼터 같이 또 노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집단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코로나19가 60세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각별히 더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을 다니거나 건설 현재 일을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매일 그 코로나19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리가 된다고 예상이 됩니다. 그러나 이렇게 일을 다니지 않으시고 또 좀 뭐랄까요, 집단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코로나19 이 체크도 잘 안 되어 있고 그 관리가 좀 잘 안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또 조심을 해야 되고,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이고 특히 동포 노인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위탁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또 코로나19에 또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 상당히 생활고를 또 상당히 겪을 수도 있습니다. 이 쉼터가 그나마 동포들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 수가 있는데요. 이곳마저 이렇게 코로나19로 감염돼서 폐쇄 조치가 되면은 있을 곳을 또 찾기가 쉽지 않은 게 또 현실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
이 서울시라든가 뭐 정부기관에서 지금 각별히 좀 주의를 해서 이렇게 무위탁 노인들이거나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일정한 거주지가 없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머물 곳을 좀 마련해 주거나 제공해 주면서 관리를 좀 철저히 진행을 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이와 관련돼서는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도 전해드릴 소식을 또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. 이 서울시가 코로나19 무증상자를 좀 무료로 검사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. 6월 8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요. 일주일에 한 1000명 정도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. 그거는 제가 이 유튜브 방송 밑에 이제는 그 서울시청 신청하는 곳에 이제는 그 링크를 여러분들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했으니까요.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검사를 받을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 무증상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그 증상은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여러 가지 공용장소에 갔다 왔고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될 그런 위험에 있다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신청을 하셔서 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또 한 가지 공지사항은요, 이 코로나19에 따른 국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금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. 이 국가 긴급 재난지원금, 영주권자, 결혼 이민자 등에게 지급을 해주고 있죠. 근데 서울 구로구 구로 이동의 예를 들면은요, 이 구로 이동 같은 경우는 전체 그 외국인 주민이 한 15,000명 가까이가 된다고 합니다. 이 중에서 영주권자나 결혼 이민자로 국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한 2,5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. 지금까지 한 1,500여 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도 나머지 900명은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요. 이 신청은 6월 25일까지죠. 앞으로 한 2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.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국가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그 여부를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다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지방에 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 신청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어쨌든 6월 25일 이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청을 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재난지원금을 받으시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가셔가지고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시고 나서 이제는 그 문자 메시지를 통보받으면은 한 열흘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. 그래서 받으면은 그때 다시 방문을 하셔가지고 적립금, 그러니까 지원금이 적립된 카드를 수령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국가재난지원금 외에 지방자치단체, 뭐 경기도라든가 뭐 안산시, 파주, 뭐 이런 몇 군데에서도 생활안전지원금이다 해가지고 별도로 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. 대부분 영주권자하고 결혼 이주민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.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가지고 해당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. 해당이 되시면은 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. 네. 이 코로나19 정말 언제 어떻게 이게 이제 끝날지 참 지루한 게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참고로 이 중국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는데요. 이 상하이저널 6월 8일자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. 이 화산병원, 중국의 화산병원 간염과 이 잔원홍 주임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. 이 전 세계 이 코로나 2차 유행이 다가오고 있으며 1차보다 더욱 강력할 것이다,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많이 좀 확진자가 줄어들고 거의 뭐 많이 좀 잡혔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. 특히 중국 양해가 끝난 이후에 이제 코로나19가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이런 이례적인 일도 발생했었는데요. 그러나 중국에서도 이 2차 코로나 이 간염 사태가 벌어질 것을 아주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, 올 여름이 지나고 이 뭐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은 더 강력한 코로나19가 또 전개될 수가 있다, 이렇게 또 경고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지금 이때에 우리가 지금 힘을 합쳐서 이거를 물리치지 않으면은
아주 진하긴 그런 이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될 것이다. 결국은 그렇게 되면 우리 중국 동포들의 국내에서의 삶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뭐 내국인들도 뭐 일자리를 많이 잃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. 우리 중국 동포들은 사실 어디 기대할 것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또 쉼터 같은 데서 마저 또 이렇게 코로나19 간염 확진자가 발생하면은 마지막으로 또 의지할 수 있는 쉼터마저 또 운영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 더 좀 주의하고 관심을 모아서 좀 더 코로나19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. 네,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고요.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